네, 저에게 만일 금년 2020년도 주식시장의 특징을 말해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기다리면 다 올랐다. 정말 우량 주식 같은 경우는 기다리면 대부분이 연초 대비 플러스 수익률을 내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유독 그렇지 못한 업종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업종, 특히 은행업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내용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BNK 증권의 김인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은행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주에 투자하신 분들 조금 금년에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니신가 싶어요. 최근 은행주 주가 흐름하고 변화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은행주가 7%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피 자체가 지금 26%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대비해서는 한 33% 언더퍼폼 중입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순매도한 과정이었고요. 다만 좀 변화라는 부분들은 10월 이후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하락폭은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만 해도요 은행주에 대해서 투자를 가끔 할 때 되면은 꼭 배당 이야기를 해요. 네. 뭐 금년에도 뭐 예전에도 보면 4에서 5% 정도의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제법 높은 배당을 해줬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은행업종이 연말 배당을 조금 축소시킨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배당 축소 얘기는 이제 4월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코로나 확대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니까 은행이 배당을 좀 자제하고 자본을 좀 보존해라 이런 의미였고요. 또 연말 이제 가까워지면서 또 배당 자제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그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그 은행들 순이익 보면 작년이 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대비해서도 한 4.8% 정도 좀 줄긴 했지만 연간 2020년 연간 기준으로 보면 작년과 유사한 실적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작년과 최대 실적인 작년과 유사하고 반면에 주가는 빠졌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좀 더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은 5%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5% 정도면 은행 그 코스피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배당 자제를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그러니까 은행 경영진 입장에서 볼 때는 주주 친화 정책을 이제 강화한다고 계속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간 정도 당초에는 저희가 한 6% 정도 내외의 배당 수익률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축소된 5%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은행업종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특히 작년에는 은행업이 사상 최고치 실적을 냈습니다. 금년 4분기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금년 4분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4분기는 항상 그 계절적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대손 충당금 관련된 부분하고 또 연말에 되면 늘 이제 명예퇴직 비용이 있는데 우선 대손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이제 2분기, 3분기 때 은행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좀 정부에서 보수적으로 쌓아라. 그래서 1.2조 원을 쌓았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한 2배 정도 쌓았거든요. 그렇다면 4분기 대손 충당금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명예퇴직 관련된 부분들도 올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명퇴라는 부분들이 늘 한 7년 정도 지속된 부분이거든요. 과거 대비해서는 명퇴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4분기 실적이 YOY로 작년 대비해서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저도 옛날부터 정말 20, 30년부터 들었던 얘기가 은행업종 항상 저평가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개수적으로 과연 뭐 PER이라든가 퍼라든가 PBR이라든가 어느 정도 지금 저평가돼 있는 겁니까 은행업종이? 항상 이제 저평가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코스피 관련해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PBR이 1.1배입니다. 근데 은행이 지금 평균적으로 0.3배고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시중은행, 큰 은행들이 0.4배, 지방은행이 0.2배입니다. BNK 금융 같은 경우는 0.2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네, 정말 뭐 이런 정도라면 제가 좀 심하게 말한다면 오히려 청산시켜가지고 주주에게 5배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 그 얘기도 같네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적이 안 좋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하락하는 부분들은 이해하겠는데 2016년도에 최대 실적이 나왔고 그렇죠. 올해도
그 작년하고 유사한 실적이 나오고 2021년 내년도에는 또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최대인데 주가는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계속 떨어지는 거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시겠네요. 네. 자,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이렇게 은행업종이 저평가되어 있고 정말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를 굉장히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예. 과연 은행업종에서 만일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타픽 어느 종목을 관심을 가셔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그 올해 이제 신한지주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한지주가 아마 금융주 내에서는 최초로 순이익 기준으로 3.5조 원이 3.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반면에 주가는 14% 지금 빠졌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보면 0.4배, PER 기준으로 보면 5.1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여전히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는 은행주가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은행주가 상승할 때 항상 제가 하나금융을 많이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금융의 베타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베타라는 건 어떻게 보면 리스크일 수도 있는데 은행주가 많이 오를 때는 상대적으로 더 아웃퍼폼하고 빠질 때는 물론 더 빠지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금융을 추천드리는데 하나금융도 2020년 올해 최대 실적이고요. 2.5조 예상을 하고 내년도에는 2.6조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PBR은 0.36배, 퍼는 4.2배밖에 안 됩니다. 정말 이 단순 네. 계산하다 보면은 은행업종을 안 살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군요. 네, 지금 방금 짧게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자, 과연 그럼 내년도 2021년도 네. 은행업종에 대한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시는 게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제 연말까지 보면 이제 배당주로서의 기대는 유효하다고 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화두는 어쨌든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지금 이제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내 경기 불확실성 또는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완화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시장 금리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완만하게나마. 그럼 은행주는 첫 번째로 보면 금리 상승의 수혜주다. 그렇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도에도 최대 실적입니다. 네,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주로서도 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네.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코스피에 대한 부담은 좀 있어요. 올해 코스피가 PER 기준으로는 19배입니다. 물론 이제 내년도에는 이익이 증가하면서 한 13배 정도인데 은행은 5배, 4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PER 기준으로 4배, 내년도 5배, 내년도 4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는 거죠. 코스피는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사실 있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그 외국인들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수급 부담이 있었는데 올해 그렇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 어쨌든 신흥국으로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주식시장 그러면 이제 외국인 비중이 높은 은행주 같은 경우도 수급 측면에서 올해와 달리 좀 내년도에는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은행주는 그 연말서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좀 가져갈 만한 주식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은행업에 대해서 워낙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은행업보다는 조금 좋았죠. 네. 하지만은 아직은 우리 투자자들의 만족시키지 못하는 업종 중 하나 또 증권업이 있습니다. 네. 뭐 금년에 이렇게 호황인데 정말 증권주들 사상 최고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 아닙니까? 증권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거 증권이 뭐 거래대금 증가해서 턴어라운드 할 때는 10배까지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보면 사실 이제 1분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2분기 이전이죠.까지는 그 일평균 거래대금이 9조 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2분기서부터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 들어오면서 15조 원 일평균 거래대금 분기요. 3분기 때는 27조 원. 4분기 지금 26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그럼 이 거래대금이 축소될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그래도 한 25조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은행의 기초 체력이 올라간 거거든요. 수탁 수수료가 그만큼 많이 늘고 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제 해외 쪽 한 7배 정도 되거든요. 국내에 비해서. 그쪽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많이 이제 하고 있고 결국 은행 그 증권의 기초 체력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증권주는 릴레이팅주로서 저희가 이제 한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금융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손보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최대 실적에서 18년, 19년 이익이 계속 줄다가 올해 턴어라운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이제 손보주는 이제 턴어라운드로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조금은 소외시했던 은행, 증권, 손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런 시점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BNK 투자증권의 김인 연구위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